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입니다. 검찰이 다시 문다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지난 1일 검찰에 불출석한 문다혜 씨. 참고인 신분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라며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문다혜. 검찰이 7, 8일 중에 조사를 받으라 세 번째 통보를 했습니다. 또다시 통보를 했는데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재차 밝힌 문다혜 씨도 이례적이고 세 번째 통보를 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따져볼 의혹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전 남편의 특혜 채용과 관련하여 전 부인이었던 문다혜 씨가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특혜 채용과 관련돼 있는 얽혀 있는 추가적인 의혹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불법 송금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영부인과의 현금 송금 의혹도 있고, 청와대 직원과의 돈 거래 의혹도 있고, 사실은 문다혜 씨가 참고인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다른 의혹들과도 맞물려 있는 소환일 텐데, 나는 참고인이라 안 나가겠다, 두 번이나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아니,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이화영이랄지 뭐 이재명 대표랄지 이 정치적 재판에 있어서는 참고인으로 나오라면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참고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거 뭐 체포한다랄지 강제 구인해서 조사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걸 좀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사건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뭐 죄도 없는데 검찰에서 일반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뭐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에도 뭐 SNS에다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문다혜 씨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참고인인데 아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출석하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수사할 수 있어요. 예. 체포영장 발부해서 이제 강제로 끌어다가 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참고인 신분이나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전 남편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뇌물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나와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본인이 어떤 유리한 자료랄지 유리한 항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마저도 하지 않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문다혜 씨가 참고인이긴 하지만 그 타이스타제 항공과 관련된 뇌물 사건, 청탁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사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기 남편과 관련된 거고 그 당시에는 부부였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향유를 했고 그 돈의 뭐 일부가 됐건 다가 됐건 한국에 또 들여오는 과정에서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고 뭐 환칙이랄지 아니면 자금의 출처랄지 이런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나와서 소상히 소명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 검찰이 지금 세 번째 소환을 합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7일, 8일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수사 전에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청와대 직원이 똑같이 수사 전,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뭐 절차를 검찰이 밟아 나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가서는 자기 유리한 말 하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진술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게 나은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증인신문에 의해서 결국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검찰 수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양수 의원님, 물론 뭐 불법이 명확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그 못지않게 국민들 사이에 많은 의혹이 제기된 불법 환치기 업자를 통해서 송금했다든가 아니면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이 곧
문다혜 씨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걸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문다혜 씨가 지금 사실 여러 분야에서 법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저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그런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 보는 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 이 부녀 관계가 경제 공동체였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문다혜 씨 남편이 이스타젯 타이스타젯의 임원이 되는 그 관계가 뇌물을 주고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그 되는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문다혜 씨거든요. 문다혜 씨의 남편과 문다혜 씨의 아버지 간에 지금 오고 간 그런 금전거래 그 상황에 대한 범죄를 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나 남편이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은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이치에 맞는 건데 상식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버지와 문다혜 씨의 남편과 이상직 의원과의 관계, 거기에가 왔다 갔다 한 금전거래와 매각 매직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빨리 나가서 조사받으시라는 충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조기현 변호사님. 자, 그 세 번째 검찰이 이 출석을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안 나간다. 근데 검찰 판단에서는 참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다혜 씨와 관련된 조사가 매우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또 나와라 라는 것을 통보한 건데 이번에도 안 나갈까요, 문다혜 씨가? 안 나갈 거로 봅니다. 세 번째도 안 나갈 거다. 나갈 이유도 없고 아무런 나가야 될 이익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뭐 검찰이 문다혜 씨까지 굳이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나 전사인 서모 씨 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계속 소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단순하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했고 그 다음에 그 전사위가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그 급여 상당, 체류비 상당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 입증하면 되고요. 이걸 뭐 경제적 공동체 법리로 묶으려고 하면 이 과정의 돈거래 이미 검찰 발의든 아니면 다른 취재를 통해서든 이 지원이 되다가 취업하고 또 안 됐고 일종의 돈거래가 있다는 거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문다혜 씨를 통해서 뭘 확인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문다혜 씨 입장에서도 보면 이 진술을 통해서 맞춰지지 않은 허점을 찾으려는 검찰의 어떤 의도 이것이 사건의 실체를 증명해 가는 어떤 적법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을 몰고 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어떤 진술이 필요하고 그거에 문다혜 씨라든가 전 사위의 진술을 맞춰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참고인 신부인 문다혜 씨가 그러한 검찰의 의도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항변을 하고 이것은 뭐 뇌물죄가 아니다, 대가성이 없었다, 뭐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법리를 본인이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이제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검찰이 출석하는 것은 검찰이 맞춰놓은 수사 일정과 내용과 방향에 맞춰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할 필요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 검찰의 의도적인 소환이기 때문에 굳이 문다혜 씨가 거기에 장단 맞춰줄 필요 없다. 응할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자,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타이스타젯에 왜 자신의 전 남편이 거기에 이렇게 뭐 취업을 했는지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 대통령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임 회사에서도
게임의 전문가가 아니고 사무직을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타이 이스타제 태국에 임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뭐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타제 항공에서 이상지 전 회장이 대통령의 사유가 아니었으면 태국 갔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태국으로 데려가서 임원시키고 거기 있는 대표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줍니까? 그리고 관사 또 제공하고요. 이제 회사에서 집 제공하죠. 2억 3천만 원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사유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일종의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커넥션이 뭐냐? 그것은 이상지 회장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 문다희 씨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생활비 같은 걸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직하면서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이번에 또 안 나오면 아니 어차피 강제 수사는 못 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로 전환하면 된다. 아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저는 뭐 100% 피의자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면 증인신문 제도 그러니까 네. 법원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것부터 아마 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문다희 씨의 불법 숙박업과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주택 관련 입건 전 조사 중 이달 안에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 조율 중이다. 서울경찰청 영등포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관련 정식 입건 투숙객들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경찰이 이제 투숙객 만났나 보군요. 사실 수사의 속도가 지지부진해서 저희 채널A 기자들이 여러 차례 투숙객을 미리 취재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원래 사시는 분이에요. 예약하고 오신 분 같은데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결국 이 대구 사람이다라며 투숙객 맞다라는 사실관계까지 확인했고요. 한 외국인도 문다희 씨 오피스텔에서 투숙한 사실도 저희 채널A가 이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제주 경찰도 서울 경찰도 각각 문다희 씨 조사 중이고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김종현 의원님 여기는 나가겠죠, 문다희 씨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타이 이스타젯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이제 이렇게 그 몰아가려는 이제 검찰의 그 수사 의도가 이제 상당히 엿보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다희 씨도 이제 상당히 분노했었잖아요. 그리고 SNS에 참지 않겠다 이제 이런 글도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음주운전 이제 상황에 그 사태가 발생했고 또 잇따라서 불법 그 숙박업 한 거에 대해서도 제주 영등포 오피스텔 이렇게 다 이제 드러나는 마당이어서 문다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막 눈덩이처럼 막 이렇게 불어나는 네.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그 불법 숙박업 관련한 것들은 조금 더디 가는 듯한 그런 수사나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기왕 이렇게 진행할 거였으면은 여론의 뭐 궁금증이나 혹은 질타를 받기 전에 좀 더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경찰도 그렇고 뭐 구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음주운전 뭐 출석했던 것처럼 좀 가서 제대로 소명하고 뭔가 이 부분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검찰 조사 그 타이 이스타젯 관련한 거 하나만 이렇게 이목이 집중됐던 터였는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럼 뭐 하나씩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예. 참고인 조사에 지금 이 관련해서는 출석을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뭐 참고인의 권리라고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투숙객 얘기한 것처럼
뭐 이따 따로 무슨 전화를 투숙객이 어디다가 하겠다는 것인지 당황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취재진에 대해서 답을 한 것 같은데 뭐 투숙객이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네, 모르고 투숙했고 그게 문다혜 씨 소유의 어떤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아마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마이크 이렇게 들이대는데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입장도 좀 내고 네.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SNS에 참지 않겠다라고 예. 했는데 참고 있잖아요. 참고인 신분 나가지도 않고. 본인 혐의에는 참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따져서 굳이 나갈 이유 없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참고인의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100번 저도 공감하더라도 저희가 대통령의 그 녹취록 듣고 나서의 반응이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분노했잖아요. 그러면은 참고인 신분으로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돌이켜 보면 경호 대상 아니었습니까? 네. 대통령 가족으로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좀 매듭 지을 수 있는 것은 풀어야 되지 않을까? SNS에 글 올리는 걸로 이런 것들을 국민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매듭 지어가면서 수사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 국민에 대한 그것도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다혜 씨 관련 의혹 중에 음주운전도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진단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서 치상 혐의를 적용하느냐 경찰이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전화줘서 추가 진술을 했어요. 자, 그러자 서울경찰청장 진단서 소견서 발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판단, 치상 혐의 법리 검토 중이다. 택시기사가 아프다라는 증세를 추가 진술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격상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택시기사의 아프다는 추가 진술이 확보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진단서 없이도 치상 혐의가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요. 일반적으로 진단서랄지 소견서를 내면 위험운전 치상죄로 송치하고 기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 사실 다쳤다 하더라도 합의의 전제로서 서로 협의를 하죠. 진단서를 내지 않는 걸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외관상 다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음주운전으로만 송치하든지 기소를 하는데 이제 피해자가 아니 난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쳤다는 것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다쳤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소견서 진단서 안 냈으니까 그냥 음주운전으로만 기소하면 또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 수사를 할 때 다쳤다는 그러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다는 이야기는 이제 확인을 하되 압수수색 영장까지 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병원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치료받은 적 있습니까? 근데 치료받은 적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친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의 사실관계서를 첨부해서 위험운전 치상죄로 송치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위험운전 치상죄는 이제 고발 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운전자는 목이 아팠다고 얘기하고 허리 아팠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이 아팠다고 하면 이게 경추부 염좌라고 해서 보통 진단이 한 2주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발급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이제 확인하고 경추부 염좌 정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위험운전 치상죄로 송치를 하는 경우가 꽤 있죠. 경추부 염좌면 치상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예. 그렇군요.